네, 안녕하십니까. 3일의 개업인 딜 부문의 유길주 부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PwC 글로벌에서 발간한 2024 M&A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23년 M&A 시장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2024년 M&A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별로 무엇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우리 M&A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 방향을 갖고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M&A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2021년을 고점으로 해서 2년 연속 침체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2003년 하반기에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대비 1.5%가 증가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에서 전기 대비해서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각각 12%와 17%가 감소해서 글로벌 시장과 유사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조금 글로벌과 국내 시장이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글로벌의 경우에 전체 거래 금액 2.5조 달러 중에서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가장 크게 차지했었고, 반면에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 681억 달러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23년의 국내 시장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해서 거래 건수는 오히려 한 5%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금액은 13%가 감소했습니다. 이 의미는 중소형 거래들은 늘어났는데 메가딜에 대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소극적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글로벌과는 다르게 국내의 경우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에서 가장 61%로 감소폭이 컸고, 그 다음에 금융, IT 통신 미디어, 산업재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과 국내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의 경우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 그리고 IT 통신 미디어 부분의 비중이 높았고, 국내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제조 강국답게 산업재와 자동차 순으로 거래 금액 비중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작년에 높았던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에서의 대규모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거래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해당 섹터는 다른 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2023년을 한번 돌아봤고요. 2023년 M&A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부제인 실버 라이닝이라는 그 부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간의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2024년부터는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신호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예상이 있어서 금융시장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거시경제라든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감도도 많이 저하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매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모펀드의 드라이 파우더가 4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있다, 그리고 M&A에 대한 기대 수요가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 봤을 때도 2년간 시장 침체로 인해서 매각 예정 자산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AUM 규모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PE의 AUM 규모가 2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고요. PEF의 일반적인 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4, 5년을 고려했을 때 엑시 시점이 도래한 임박한 그런 포트폴리오 매물들에 대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IPO 시장 부진도 결국은 M&A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PO 시장에서 실패했던 기업들이 M&A를 대안적인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우리 이은영 학무가 메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고령화로 대변이 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발빠르게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비즈니스를 본질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 또한 M&A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시장으로 좁혀서 전망해 보면 글로벌 시장보다는 다소 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수금융을 포함한 시장 내에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시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히 메가 딜에 대한 딜 가뭄은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 구조조정 관련된 매물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 좁혀지면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형 딜보다는 시장 변동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중소형 딜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메가딜의 경우에도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은 차별화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로서 빠른 어떤 선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있다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도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인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 등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한 활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인 AI, 로봇, 모빌리티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M&A 구매자라고 볼 수 있는 사모펀드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그동안의 자본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사상 최대의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포트폴리오의 엑시트 타이밍이 도래한 매물들이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사실 조금 아직도 우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 여력이 상당히 급감해 있고 VC들의 조력을 받아 성장하던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인데요. 부동산도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 상승이 정점에 달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확산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투자 방향과 관련돼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탈탄소와 그리고 디지털화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투자 영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에는 각국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해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대체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트랜짓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모채권입니다. 사모채권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장기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M&A 시장 회복에 큰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산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소비재 부분인데요. 소비재 부분은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수품에 대해서는 저가로 구매하려는 의도가 강해질 것 같고, 개인의 성향이나 만족, 선호를 대변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라도 기꺼이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친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그리고 사업부 통폐합 또는 제품 카테고리의 통폐합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볼트온 전략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 집약적인 부동산과 같은 비핵심 자산들은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부고프하고는 전략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M 관련된 미래 산업 관련돼서는 ESG 측면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대체 식품과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 산업으로서 HMR이라든가 반려동물 관련된 투자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분야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케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대형 글로벌 파마들이 주력 제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새롭게 R&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키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가 비용에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기 위한 AI 기술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에 또 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력난과 의료 원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디지털 의료 기술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형 제약사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바이오테크에 대한 인수나 투자, 그리고 CDO, CDMO 인수 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고요. 디지털 관련된 AI 기반의 신약 개발 기술이라든가 판독 진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수술 로봇이라든가 헬스 로봇, 디지털 의료 기술과 관련된 그런 투자와 인수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모두 좀 저조했던 금융 섹터를 보면, 금융 섹터의 가장 큰 화두는 고금리 하에서의 건전성 관리입니다. 결국은 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PF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강화를 계속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정보 축소라든가 인력 감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국내는 더 이상 성장세가 멈췄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클리너 차원에서의 NPL 매각이라든가 계열사 부동산 등에 대한 비핵심 사업 매각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지털 측면에서의 온라인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챗봇, 그리고 온라인 채널과 소비자 관련된 빅데이터 투자,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인수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했고, 반면에 국내는 저조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전기 및 열의 생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철강, 화학, 산업 공정 순인데요. 전기와 열의 생산, 저장, 분배, 배분, 그리고 사용, 전 영역에 걸쳐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M&A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에너지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CUS라고 얘기하는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저장 관련돼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전기 수소 충전소, 그리고 배분과 관련돼서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선박으로 대표되는 최적화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폐 가전과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분야,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들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이들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재 자동차 보겠습니다. 산업재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은 포트폴리오 최적화입니다. 비핵심, 돈은 벌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부족한 그런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이 활발해질 전망이고, 새로운 기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선 자동차,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탄소 감축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 확보, 그리고 탈탄소와 공급망 안정화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신기술 확보 측면에서 미래차와 자동화와 관련된 AI 로봇 등에 대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전기화와 관련된 추진 동력을 변화하기 위한 기술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어떤 투자,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도 여전히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IT, 통신, 그리고 미디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에는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결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구매자의 신규 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업종에 걸쳐서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역시나 AI입니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즉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 온디바이스 관련된 기술들,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나 기계, 헬스케어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함, 기술 융합, 소위 얘기하는 빅블러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한번 전망을 해봤고, 주요 산업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M&A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 투 트랜스폼, 이것은 PwC 글로벌이 최근에 새롭게 내건 슬로건인데요. 즉, 혁신을 위한 M&A를 준비하고 M&A를 통해서 그 혁신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M&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의 필수 요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변화입니다. 기업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고 M&A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기술력입니다. 성공적인 M&A와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은 그야말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통한 타 기업과의 시너지, M&A 시너지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운영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합 절차를 통해서 대규모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MI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입니다.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통합 절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실제 통합에 들어갔을 때는 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장표인데요. 이상에서 설명드렸던 M&A 시장에 대한 전망,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를 관망하고 꿰뚫고 있는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고려해서 투 트랙의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 이슈, 공급망 제약, 그리고 고령화로 대표되는 실버 경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서 인공지능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기술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M&A 전략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래 산업으로 전환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나눠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강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인건비 절감과 고령화에 대비한 자동화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ESG와 첨단 기술 확보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첨단 기술 확보 측에서는 AI와 로봇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 섹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떤 투자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섹션 2와 섹션 3에서 다른 발표자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M&A 시장을 전망해보고 산업별로 어떤 것이 키워드가 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M&A 시장 참여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